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가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여러 기업들로부터 막대한 돈을 투자받아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관건은 이런 의혹에 김건희 씨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가 하는 건데요. 특검은 김혜성 씨도 구속시킨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저 소식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넉 달가량의 해외 도피 생활 끝에 구속된 이른바 김건희 일가 집사 김혜성 씨.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베트남 등에 체류하며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과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사건 관계자들과의 메시지를 삭제한 흔적 등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김 씨는 자신의 차명법인에서 약 33억 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작은 HS 효성, 카카오 모빌리티 등 대기업들이 사모펀드를 통해 IMS 모빌리티에 투자한 184억입니다. 이 가운데 4분의 1인 46억이 김 씨 아내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있던 김 씨의 차명법인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특검은 김 씨 부부가 아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 자녀 교육비, 보증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김 씨가 차명법인 명의로 약 24억 원을 IMS 모빌리티의 조모 대표에게 빌려주었다는 부분에도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씨와 조 대표의 공모관계가 의심되는 지점인데 차용증을 쓰고 정당하게 빌려준 돈이라고 한 김 씨 측의 주장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모든 투자는 IMS 기술력과 그리고 150여 명의 젊은 임직원이 만들어내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IMS 모빌리티에는 150명의 젊은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녀 사냥으로 청년들의 꿈을 꺾어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이제 수사는 집사 게이트의 본류로 거슬러 올라가 투자 유치 부분에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IMS 모빌리티 측이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대기업들로부터 보험성 투자금을 유치했는지 그 대가로 투자 기업들이 특혜를 받는지 여부입니다. 김 씨와 조 대표는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액 후원자였고 조 대표의 결혼식에선 윤 전 대통령이 주례를 보기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6천만 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2천만 원대 티파니 브로치와 그라프 귀걸이, 5천만 원대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 그리고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와 2천만 원가량의 샤넬 가방까지 영부인 시절 김건희 씨가 받았다는 증언이 나온 사치품들입니다. 저는 대부분 이번에 처음 들어본 브랜드지만 부유층 사이에선 꽤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 사치품들이 인사청탁과 정부사업 수주, 각종 민원의 대가였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초부터 논란이 된 6천만 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처음엔 재산 신고 누락 의혹으로 시작해 모조품 논란으로 바뀌었다가 결국 인사청탁의 대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특검에 낸 자수서에서 2012년 3월 대선 직후 김 여사를 아크로비스타 지하 식당에서 만나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한 달 뒤 김 여사를 또 만난 자리에선 티파니의 2천만 원대 브로치와 그라프의 2천만 원대 귀걸이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나토 순방 때 포착된 장신구들입니다. 이 회장은 맞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박 전 검사는 실제 한덕수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두 번째는 반클리프 목걸이를 찾다 우연히 함께 발견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입니다. 이 시계를 건넸다는 사람은 사업가 서성빈 씨. 서 씨는 2022년 9월 영부인 할인을 받아 5천만 원대 시계를 3,500만 원에 샀는데 김 씨에게 받은 돈은 500만 원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공교롭게도 서 씨의 업체는 대통령 경호처와 로봇계 임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본인이 거절하긴 했지만 김 씨로부터 대통령실 홍보 업무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논란이 된 또 다른 사치품은 통일교 측이 2012년 4월에서 7월 사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건넨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와 총 2천만 원 안팎의 샤넬 가방 2개입니다.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사업 지원 등 통일교 교단의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거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직 실물을 찾진 못했지만 특검은 전 씨가 윤영우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김건희 여사가 목걸이를 받고 놀라워했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를 둘러싼 명품 논란은 사치품을 착용했다는 구설을 넘어 이제 국정 개입과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증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네,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는 세계 최초의 로봇 올림픽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100m 달리기 같은 육상 경기부터 축구 경기 같은 단체 시합도 펼쳐지고 있는데요. 로봇들의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조금 어설프긴 하지만 더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필희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로봇 올림픽 대회의 5대5 축구 경기. 심판의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로봇들이 일제히 움직입니다. 공을 발로 찬다기보다는 움직이는 발에 공이 걸리는 수준. 공만 쫓다 보니 같은 편 로봇끼리 몰려다니는가 하면 로봇 하나가 넘어지자 주변 로봇이 모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축구 경기에 참가한 로봇들은 다소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이 로봇들을 가볍게 볼 수 없는 건 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며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골대에 갇히거나 쓰러진 로봇을 끌어내는 정도로만 개입할 뿐 별도의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들이 스스로 판단해 움직이는 겁니다. 他是自己看到球自己去追，然后判断从球和球门的方向，自己决定往哪踢。 100m 장애물 경기. 장애물에 대한 판단과 이후의 동작 역시 로봇이 스스로 결정합니다. 双脚同时向内倾斜15度，并且需要脚踝跟膝盖同时发力来维持它这个机器人的一个稳定。 로봇들의 이런 동작 하나하나는 이들이 병원이나 호텔, 가정과 같은 인간 사회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로 축적되고 있습니다. 检验人形机器人的技术极限，找准技术创新的突破口，加速人形机器人的进化，早日形成新质生产力。 인공지능과 결합한 로봇들은 이제 실험실이나 공장의 조립라인 같은 수동적 상태에서 벗어나 사람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능동적 주체로 조금씩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이어서 전당대회를 엿새 앞둔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전당대회 전 마지막 주말을 맞아 막판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전광훈 목사 집회에 편지를 보내거나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강성 지지층을 공략했는데요. 당 쇄신을 앞세운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단일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해 무기한 농성을 진행 중인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대항마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극우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전광훈 목사 집회에 편지를 보내는가 하면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선 반 이재명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세이브 코리아도 있고 각 교회도 있고 이재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손을 잡고 역시 탄핵 반대파인 장동혁 후보도 연일 정부와 여당을 향한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찾아가 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하는 1인 시위를 벌였고 김 후보가 출연한 보수 유튜브 방송에도 연이어 출연해 부정선거론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국민들 중에 상당 부분은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는 분들도 있고 탄핵 찬성파인 조경태 후보는 당의 쇄신 그리고 윤 어게인과의 결별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헌법을 유린한 자를 옹호하는 세력에게 우리 당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앞서 내란 특검에 직접 출석해 참고인 조사까지 받은 조 후보는 오늘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는 등 개혁 후보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 주력했습니다.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사면 반대 현수막을 펼쳐 보인 안철수 후보는
오늘 하루 지역을 돌며 당원과의 접점 늘리기에 집중했습니다. 총선이 3년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인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김문수, 안철수, 조경태 세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선 탄핵 반대파 후보들이 크게 앞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까지 나서 안철수, 조경태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등 후보 단일화가 막판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쫓겨났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논의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의 외교 복귀 무대를 만들어준 건데요.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면서 푸틴만 좋은 결과가 됐습니다. 먼저 회담 결과를 나세웅 뉴욕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알래스카 미군 기지 활주로에 전투기가 늘어서고 레드카펫 위에 선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영접합니다. 두 사람은 웃으면서 10초간 악수를 이어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전용 방탄차에 홀로 탑승해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6년 만에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을 위해 만난 건데 정작 정상회담은 예정 시간 절반이 채 못 되는 2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형식도 정상 간 단독 회담에서 참모 2명이 배석하는 3대3 회담으로 돌연 변경됐고 오찬을 겸한 확대 회담은 취소됐습니다. 휴전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큰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몇 가지 지점에서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So there's no deal until there's a deal. I of course call up President Zelensky and tell him about today's meeting. 트럼프 덕분에 정상 외교 무대에 복귀한 푸틴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려면 위기의 근본 원인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의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돌리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겁니다. Украинское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носило устойчивый и долгосрочный характер. Должны быть устранены все первопричины кризиса, о которых говорили неоднократно. 트럼프가 곧 다시 만날 것이라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려 하자 푸틴이 즉석에서 모스크바를 다음 장소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Next time in Moscow. Oh, that's an interesting one. I don't know. 트럼프는 평소와 달리 기자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하며 푸틴과의 정상회담을 10점 만점에 10점으로 평가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